이번 동영상에서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의 위치에, 여기서 말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청각기관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향에는 수평적인 방향, 즉 다시 얘기해서 좌우측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직적인 방향, 다른 말로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평적 방향과 수직적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의 수평적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음원의 수평적 방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머리 회절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회절 현상으로서 양의 효과와 소리의 회절에 관련된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원의 수평적 방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머리 회절에 의해 양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과 또 양쪽 귀에서의 음압 레벨에 대한 차이에 의해 단서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청취자가 있는데 그 오른쪽 측면에 스피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청취자의 오른쪽 귀로는 직접 바로 들어가지만 이 왼쪽 귀의 경우에는 스피커하고 왼쪽 귀 사이에 사람의 머리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사람의 머리를 뚫고 왼쪽 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이 머리를 통해 회절 현상을 일으켜서 왼쪽 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에서 바로 소리가 들어오는 오른쪽 귀하고 이 왼쪽 귀 사이에는 소리가 진행해야 하는 거리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거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소리가 양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달 시간의 차이하고 음압 레벨의 차이가 음원의 위치에 관련된 수평적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의 단서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스피커가 측면이 아니고 정면에 있는 경우에는 이 스피커하고 양쪽 귀 사이에는 사람의 머리와 같은 방해물도 없고요. 또 양쪽 귀 사이에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도달 시간의 차이하고 음압 레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하고 음압 레벨의 차이에 의해서 수평적 단서가 제공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각각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양쪽 귀 사이에서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에 도달한 소리가 회절 현상을 일으켜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회절을 일으켜서 왼쪽 귀로 건너갈 때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즉 여기서부터 이 왼쪽 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양쪽 귀 사이의 도달 시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스피커가 정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또 도달 시간의 차이는 소리의 입사각, 즉 이 스피커가 측면에 있느냐 정면에 있느냐 혹은 45도가 되는 방향에 있느냐, 이처럼 소리가 들어오는 입사각과 머리의 크기 그리고 음속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음원이 정면에 위치할 때에는 좀 전에도 설명한 바 있죠. 정면에 위치를 하게 되면 그 스피커하고 양쪽 귀 사이에 방해물도 없고 또 거리도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 귀 사이의 도달 시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죠. 반면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도의 방향에 위치할 때에는 반대편 귀로 넘어갈 때
시간 차이가 약 7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달 시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최대 7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머리 회절 현상을 일으켜서 음원이 위치하는 수평적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어떤 주파수 대역이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머리 회절 현상에 관련해서 양의 효과나 소리의 회절 현상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머리는 평균적으로 약 25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평균 머리 직경에 해당되는 25cm를 파장으로 갖는 주파수가 바로 1500Hz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1500Hz 이하인 경우의 저음이 주로 음원의 위치에 관련된 수평적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의 주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기 사이에서 소리의 음압 레벨 차이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머리 회절에 의해서 1.5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양쪽 귀 사이의 음압 레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회절 현상에 의해서 1500Hz 이상의 주파수 성분들은 회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 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파수가 1500Hz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머리 회절 현상이 감소하는 반면에 반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머리 회절에 의한 음압 레벨의 차이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순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머리 회절 현상에 의해서 약 10에서부터 20dB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양쪽 귀 사이에서의 음압 레벨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음성의 경우, 즉 사람의 말소리죠. 이때에는 약 6dB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 회절에 의한 음압 레벨의 감소를 시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소 요인으로서는 소리가 입사되는 위치, 즉 입사각이 되겠죠.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음압 레벨이 감소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음압 레벨의 차이가 소리가 입사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소리를 구성하는 주파수 대역이 넓을수록 음압 레벨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도달 시간의 차이가 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얘기한 주파수와 입사각에 따른 소리의 크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서 70dB의 음압 레벨을 갖는 소리가 이와 같이 주파수에 따라서 250Hz, 1000Hz, 5000Hz, 1000Hz 이와 같이 주파수와, 그리고 소리가 정면에서 들어오느냐, 측면에서 들어오느냐, 후면에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45도 방향이냐, 135도 방향이냐, 이처럼 입사 각도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양쪽 귀 사이에서의 음압 레벨의 차이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선 250Hz를 살펴보면 측면, 즉 청취자의 90도 방향에서 들어왔을 때 하고 45도나 135도 또는 정면에 있을 때 그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음압 레벨의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달라지죠. 그런데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1000Hz로 높아지면 90도가 되는 측면에서의 음압 레벨 감소가 거의 20dB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45도나 135도 정도로 바뀌게 되면 이 차이는 좀 다소 감소를 하겠지요. 따라서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주파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기 사이에서의 도달 시간의 차이하고 음압 레벨의 차이가 그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의 방향을 지각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도달 시간의 차이는 1500Hz 이하의 저음들이, 그리고 음압 레벨의 차이는 1500Hz 이상의 고음들이 주로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원의 위치가 갖는 수직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음원의 수평적 방향, 즉 XY 좌표에 해당이 되겠죠. 수평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서부터는 Z축에 해당되는, 즉 높이에 해당되는 수직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수직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귓바퀴에 의한 공명현상에 의해서 그 단서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청각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귓바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모아서 웨이더 속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첫 번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음원으로부터 나온 소리가 웨이더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소리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에너지가 작다 보니까 음원에서 나온 소리가 귓바퀴에 부딪힌 다음에 반사를 일으켜서 그 이후에 웨이드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떤 주파수 성분들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특히 주파수가 높은 고음 성분들이 공명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공명현상에 의해서 음원의 수직적 방향에 대한 단서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음원에서 발생해서 웨이더 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직접음과 귓바퀴 어디에선가 반사가 일어난 반사음 사이에는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직접 들어올 때 시간보다 한 번 이상 반사를 일으키게 되면 소리의 이동거리가 더 길어지니까 길어지는 것만큼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겠지요. 따라서 그 결과로서 귓바퀴의 위쪽으로 들어온 소리는 아래쪽으로 들어온 소리보다 약 100에서부터 3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더 빠르게 공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명현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좀 전에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그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파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5kHz 이상의 소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5kHz 이상의 소리에서 음원의 수직적 위치에 관련된 단서가 많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갖는 파장이 귓바퀴의 크기보다는 작아야만 반사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주파수가 낮은 저음의 경우에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귓바퀴의 크기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반사가 아닌 회절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두 귀 사이의 소리의 도달 시간과 음압 레벨의 차이와 더불어 정중앙이 아닌 측면에서 수직적 단서가 제공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원이 청취자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면 각 개개인마다 설정되어 있는 머리 전달 함수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력 손실의 정도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다시 얘기해서 난청이 심해지는 경우죠. 그럴수록 수직적 위치에 대한 감각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만약 한쪽 귀에만 난청이 있으면 정중앙에 대한 수직적 감각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귀에 난청이 있고 반대편 귀는 정상 청력에 가깝게 되면 아무래도 정중앙으로부터 동일한 소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각기관에서는 양쪽 귀에서의 청각 신호의 크기가 다르겠죠. 즉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가 다르다는 의미죠. 그로 인해서 수직적 감각이 다소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앞면과 뒷면의 정중앙에 대한 정보는 양쪽 귀에 들어오는 주파수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전면과 후면의 정중앙에 대한 정보는 양쪽 귀에 들어오는 주파수 특성, 다시 얘기하면 그 소리의 주파수 성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정면음 같은 경우에는 고음 성분이 많이 존재를 하지만 후면음의 경우에는 머리에 의해서 회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음 성분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의 위치에서 봤을 때 수평적 방향과 수직적 방향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수직적 방향에 비해서는 수평적 방향에 대한 청각에서의 순간적인 판단이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수직적 방향에 대한 정확도가 수평적 방향에 대한 정확도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원의 위치에 관련된 좌우, 수평적 방향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하, 즉 수직적 위치에 대한 설명이 아닌 청취자하고 음원 사이의 거리 지각에 관련된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취자와 음원 사이의 거리는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소리의 크기에 해당되는 음량, 그리고 음원의 움직임, 또 직접음과 반사음 사이의 비율,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음이 저음에 비해서 더 빨리, 즉 더 크게 감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리의 크기에 해당되는 음량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경험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청취자가 음원에 가까울수록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겠지요. 다만 그 음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리를 청취자가 잘 알고 있다면 동일한 거리에 있는 가운데 동일한 크기로 소리를 발생시키는 다른 음원에 비해서 더 크게 들리는 현상도 있다. 이런 내용도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원의 움직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음원이 먼 거리에 비해서 더 빨리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직접음과 반사음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음은 음원으로부터 내 귀로 직접 들어온 소리 성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사음은 음원으로부터 발생된 이후에 천장이나 바닥이나 벽이나 또는 어떤 물체에 의해서 한 번 이상 반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 귀로 들어오는 소리 성분을 반사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청취자의 귀에 들리는 직접음과 반사음 사이의 비율은 음원에서의 거리감을 제공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한 예를 들자면 직접음과 반사음이 같은 비율로, 다시 얘기해서 같은 크기로 들리게 되면 그건 먼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반사음보다 직접음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나와 음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취자와 음원 사이의 거리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그 특성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특성만 가지고 이들 사이의 거리를 판단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들 요소들이 청취자와 음원 사이의 거리를 지각하는데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관련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